오늘은 행복한 1등급 조지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중요한 거 위주로 218번 전설적인 문제잖아요. 수능 기출 문제. 몇 쪽이냐면은 47쪽. 푼 사람들 설명을 들으면 좋을 거야. 여기 보면 몇몇 문제들은 학교 서술형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근데 정말 웃긴 게 여러분이 마플시를 다 풀고 가도 그대로 나왔는데 그대로 틀려와요. 굉장히 신기한 게 막상 시험장에서 가면 풀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어. 좀 호흡이 길단 말이야.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도 선생님도 약간 고전했죠. 처음 만났을 때 옛날 수능 특강에도 실려 있었고 수능에 한번 나오고 나서 무지하게 많은 문제집에서 계속 나오던 문제예요. 기억을 좀 해줘도 좋습니다. 어차피 학교 시험 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만들어내질 못해. 그래서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 기출, 모의고사 기출을 베껴서 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수학 2 정도 되면은 모의고사 비중이 좀 중요해지기 때문에 베껴서 낸다고. 그래서 218번부터 그 행복한 1등급 몇 개 중요한 문제만 같이 풀겠습니다. 쌉소리가 길었는데요. 218번 좋습니다. 해보죠. 일단은 극한이 수렴을 했죠. 처음 드는 생각은 무슨 꼴인지 봐야 되는데 무슨 꼴인가 이게 우진? 도현이가 할 수밖에 없어. 저 얘기해봐. 무슨 꼴이에 A를 넣으면 FA 플러스 0 분의 FA 빼기 0이니까 FA분의 FA 꼴이죠. 이렇게 대답하기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먼저 시작 안 한 사람 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기본이. 무슨 꼴인지 보랬잖아요. 특히 극한이 수렴했다는 것은 무슨 꼴인지를 보고 그 중에서 분자분모가 0으로 가는 게 있으면은 0분의 몰라꼴이나 몰라분의 0꼴은 0분의 0꼴이 돼야지만 수렴한다. 특히 0으로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개념들을 배웠었는데 막상 이렇게 수능에서도 이렇게 실전으로 딱 나오면 아무도 꼴을 안 봅니다. 그리고 어리버리하다 그냥 허둥대다 다 틀려와요. 꼴을 딱 보면은 무슨 꼴이라고? 0분의 0꼴이야?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FA가 살아있잖아요. 무조건 0분의 0꼴이 아니 항상 수능은 뭔가 약간 다르다고. FA분의 FA 꼴인 거예요 그냥.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FA분의 FA는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1로 수렴하는 거지. 1. 뭐야? 근데 5분의 3이네. 이렇게 생각이 시작됐어야 돼. 1로 수렴하는 게 정상인데 5분의 3으로 가버렸죠. 그 말은 FA가 예를 들어서 뭐 FA가 3으로 수렴하거나 이러면은 3분의 3이 1 되잖아. 4로 수렴하면 4분의 3은 1이 되니까. 그러니까 FA가 일정한 상수에 다가가게 되면은 그거분의 그거는 1이기 때문에 이 5분의 3이 안 만들어지거든. 그러면 어떨 수밖에 없냐면 이게 0분의 0꼴이 돼야 돼. 그러니까 FA가 0이 돼야 돼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지금 알려줬는데 다항식이면서 FA가 만약에 숫자로 나오게 되면은 안 된단 말이야. 그냥 1 된다고. 그래서 FA가 0이라는 걸 알아내는 게 1스텝이에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밑에 있는 220번, 224번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이에요. 인수를 찾아내거나 이게 꼴을 보고서 0분의 0꼴이 돼야 된다. 이런 걸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FA가 0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세하게 얘기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다항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 다항함수죠. 극한값이 함수값이라서 fa가 돼야 되는데요. 그 fa가 0으로 안 가면 5분의 3을 수를 못해. 결론 fa가 0이다. 그 말은 자 fx가 인수를 어떻게 되냐면 x-a를 인수로 갖고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그냥 x 마이너스 b로 쓸까요? x 플러스 c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까지 그건 뭐 상관이 없어. x 빼기 b로 할게 그냥. 어떻게든 상관없어. x 더하기 b로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는 1이기 때문에 됐잖아.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진 그 다음이 좀 어려워요.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원래 이런 거를 보면은
선생님은 사실 이렇게 안 풀었습니다. 분자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대입해서 안 넣고 해설처럼 그냥 fx 이거를 분자 분모를 x 빼기 a로 나누는 거야. 근데 각각을 따로따로. 요런 생각을 했으면 좀 훌륭한데 성현이 이렇게 했나? 야, 분자 분모를 같은 식으로 나누는 거는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에서 다뤘었잖아요. 이렇게 한번 했었으면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런 식으로 미분까지 다 배웠기 때문에 이거 극한만 이용할 필요 없단 말이야. 미분계수 모양으로 만들어도 돼.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1이 되죠. 극한이 수렴. 얘는 1이 되고 FA가 0이기 때문에 빼기 FA를 붙여줘도 되었다가 빼기 FA를 붙여주면은 이거는 F'A가 됩니다. 그래서 F'A로 수렴해. 다항함수니까 어차피 미분 된단 말이야. 플러스 1분의 F'A 마이너스 1.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야, 이거 풀었다고 해도 선생님 설명 들어야 돼.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설명해 줄 게 있는 것만 지금 골라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푼 거랑 많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풀 때 그냥 감각적으로 그냥 어떻게 했더라도 막 선생님 지금 하는 그 과정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극한 문자를 봤을 때 무슨 꼴인지 보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통째로 뭔가 x-a로 나눠서 미분계수 만들어 보면 좋다. 근데 이건 못 했을 수 있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F'A 플러스 이거 미분해가지고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은 도함수를 여기서 이제 또 고민되는 거지. 전개를 해서 미분할까?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뒤에 할까? 전개해서 뭐하러 해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하면은 x 빼기 b 플러스 앞에 거 그냥 쓰고 뒤에 거 미분하면 x 빼기 a니까 바로 됐잖아요. 미그 금이로 하는 게 낫죠. 문자가 있기 때문에 전개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미분한 도함수가 2x-a 플러스 b야. 도함수가 2x- 가로 열고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a를 넣으라는 거죠. a를 넣으면은 F'A 같은 경우에는 a-b네요. F'A는 2a-a 빼기 b니까 a-b지. 그래서 a-b 플러스 1분의 위에는 a-b 빼기 1이잖아요. 이게 5분의 3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선생님이 약간 많이 헤맸어요. 여기서 옛날에 풀 때. 왜냐면은 지금 요 A랑 B를 놨는데 실제로 요 A가 fx는 0의 두 근 알파 베타 중에 한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베타고 B가 알파예요. 뭔 소리야. A가 알파고 B가 베타일 수도 있지. 그 모르는 거야.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 B가 두 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알파 베타로 써도 됐는데 이게 살짝 어려웠어. 이 문제는 갑자기 A, B가 나왔든 미지 둘 때도 베타로 두는 게 좋아. 인수분해된 형태를 썼을 때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니까 인수해서 이게 해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여기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니까 이거를 가로를 치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x자로 곱하면 돼.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라지 x라고 두면 x 플러스 1에다가 3 곱하면은 3x 더하기 3. 이걸 5를 곱하면은 5 라지 x 빼기 5니까 라지 x가 8이 됩니다. 라지 x는 4죠, 그러면.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4야. 절대값 왜 해야 되냐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베타고 알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이 두 개 있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은 큰 근이 5고 작은 근이 예를 들어서 3이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인데 큰 근이 3이 작은 근이 알파고 큰 근이 베타면은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줘서 무슨 소리냐? 큰 근을 그냥 알파로 하라는 얘기인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그러니까 4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얘가 더 큰 근이면 마이너스 4 나올 수도 있어. 됐어. 부호는 알파를 큰 근으로 그냥 설정하고 그러면 돼. 연정이 반가워요. 야, 전멸이네 오늘 진짜 너네. 연정이가 마이크 되네. 연정이가 대답 좀 잘해줘. 218번. 학원 가는 중이에요. 좋아요. 나 애들 다 지금 주무러 왔잖아. 깜짝 놀랐잖아. 집에서 끽끽대면서 보고 있는데요. 반가워요. 야, 다행이다. 연정이 와서. 야, 넘나 이거 야 이렇게 야 우진아 이해돼? 채팅이라도 쳐줘. 근데 이렇게 안 풀 수도 있지. 다시 하겠습니다. 미분계수를 안 하고 식을 넣어서 해도 돼요. 근데 넣어서 해도 나눠야 돼. x-a로. 그게 어려워. x-알파, x-베타 빼기 x-a. a로 했다고 하자 그냥. a, b로 처음에는 모르니까. 여기도 x-a, x-b 플러스 x-a인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a를 넣으면은 무슨 꼴이죠? 0분의 0꼴 되지. 이때는 0분의 0꼴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 유리화후 약분 이렇게 하는 거잖아. 아니 지금 도현이가 0분의 0꼴 어떻게 푸냐니까 지금 눈이 지금 둥그레졌는데 그거 얼마나 많이 한 것을 x-a로 인수분해를 했어야죠. 분자 분모를. 그러면은 x-b 플러스 1이 되고 위에는 x-a로 인수분해하면은 x-b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약분을 하고 꼴을 다시 본다. a를 넣게 되면은 꼴이 a 빼기 b 플러스 1분의 a 빼기 b 빼기 1이 되죠. 근데 이건 상수분의 상수꼴이야. a랑 b가 같지만 않다면. a랑 b가 같을 수가 있나? 이게 알파면 어떻게 해요? 이게 a면 어떻게 해?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a가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x-a 이게 같아지면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5분의 3이 안 나와. 그래서 같으면 안 됩니다. 위험했다. 몰랐는데 여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한 번도. 근데 지금 방금 생각한 거예요. 안 돼요. 5분의 3이 되려면은 이게 같은 수면 0으로 사라지면서 1분의 마이너스 1이 극한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5분의 3이 돼야 되니까 똑같아. 여기다 a 넣은 거니까 a 빼기 b, a 빼기 b인데 이 a, b가 알파, 베타라는 거. 여기가 살짝 어렵습니다. 두 근이니까. 이 b죠. 그럼 똑같이 뒤에는 똑같아요. 오케이. 218번 꼭 맞춰오기 바란다. 219번은 안 할 수가 없구만. 학교 시험마다 서술형 3번으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로서 굉장히 어려운, 미친 듯이 어려운 문제였었던 거죠. 나왔을 때 아주 센세이션이었죠. 평가원 기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좀 위에 문제보다 훨씬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 처음 만났을 때 제일 어려웠던 거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안 되더라고. n이 1, 2, 3, 4 이게 뭐야 이게. 뭐 하자는 거냐. n이 1, 2, 3, 4? 이거는 얘네가 귀찮아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n이 1일 때도 이 식은 되고 n이 2일 때도 되고 n이 3일 때도 되고 4일 때도 된다는 뜻이거든. 그거를 원래 네 줄로 써줘야 돼.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가 아니라 1로 갈 때 여기 1는 거, n이 2로 갈 때 2는 거, 3, 이 네 줄을 써줘야 너무 힘들잖아 책이.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니까 우준이 같은 애들이 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다 포기하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스텝 1스텝 여러분도 따라 하는데 야 제대로 푼 학생이 없을 거야. 이거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다 씁니다. 도 빨리 쓰세요. 정말 안 되겠구나.
뭘 쓰라는지도 모르는 우진이가 있네. 야, 풀어봤더라도 한번 다시 해라. 이거 서술형 그대로 10점 나오면 다 틀려와. 시간 없어서. 아예 외우다시피 해야 돼. 이런 거는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와. 그리고 n에다 1을 넣으면 이게 0 되니까 그냥 0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외워서 가야 돼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는 3을 넣으면은 2 곱하기 1이니까 굉장히 아쉽게 한 줄이 부족한데 정말 별로다 이거. 굉장히 아쉬운데. 여기까지 해놓고서 이제 gx랑 fx의 식을 맞춰내는 건데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둘 다 3차 함수라고 알려줬으니까 됐고, g1은 0이다라는 거는 gx가 x를 인수로 가지면서 이런 식으로 2차식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은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상수항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g1이 0이라는 거는 1이 0? 미안하다. x 빼기 1이 있다고. 이렇게 x 빼기 1에다가 2차식. 미쳤구나. 상수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g1이 0이면 x 빼기 커트네 오늘. 자, g1이 0이라는 거 다시 하겠습니다. g1이 0이라는 거는 gx가 x-1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뒤에 인수는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냥 2차식일 수도 있고 모르죠. 최고차 계수 1이고 이런 식으로 추측해내는 건데, 이 밑에 조건이 4개 있는 거예요. 1로 보냈을 때는 gx분의 fx가 0으로 수렴, 2로 보냈을 때는 이게 0으로 수렴, 3으로 보냈을 때는 2로 수렴, 4로 보냈을 때는 6으로 수렴. 여기서 앞에 조건들이 좀 중요합니다. 0으로 수렴하는 걸 보면은 무슨 꼴인지 알 수 있어요. 특히 이게 지금 G1이 0이니까 1번의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꼴이죠? G1이 0이니까 1 넣으면 0분의 fx는 모르니까 0분의 몰라꼴이죠. 0분의 몰라꼴이 수렴했습니다.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새롭게 알아낸 사실들을 다 모아야 되는데, f1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엄밀하게 말하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해야 되는데, fx라는 다항함수는 극한값이고 함수값이니까 f1이 0인 거예요. 더 쉽게, 분모가 0으로 갔는데 분자도 0으로 가야 수렴한다고. 0분의 상수꼴, 0분의 상수꼴, 0분의 무한대꼴 중에서 수렴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 두 개는 다 발산이죠. 모든 문제가 지금 봐봐. 어려운 건 다 꼴을 봐야 된단 말이야. F1이 0이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 중요한 사실이. 여기가 어려워. 요 1번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을 1분 30초 주겠어요. 1번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fx는 3차식이면서 다항함수. 1번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0분의 0꼴은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의 유리화 후 약분 꼴을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0으로 수렴해야 되거든요. 힌트 끝. 1분 30초 딱 준다. fx1이 0이면은 알아내는 사실이 fx가 x-1을 인수로 갔죠? 근데 그 인수가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두 개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포인트였어요. 이 문제에서 1번에서. 네, 시간을 좀 줬었는데 시험 볼 때는 외워가야죠. 왜냐면 봐봐. 이게 gx가 x 빼기 1이 들어있으면서 어떤 식일 거란 말이야. 2차식. 2차식 뭔지 모르지. 분해. 최고 차이 계수는 1이니까 둘 다 3참수.
연종인 줄 알았잖아. 반가워요. 연종이 왜 안 오지? 위에 fx는 x-1이 딱 들어있으면서 뒤에 2차식이 딱 있을 건데요. 중요한 게 여기서 계산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x-2 지금 0분의 0꼴이니까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하고 꼴을 다시 볼 때 요 위에가 0으로 가야 돼. 0으로 수렴해야 돼요. 0으로. 위에가 0으로 안 가는 이상 0으로 수렴이 안 돼요. 그러니까 0분의 몰락꼴이 수렴했으니까 위에는 x-1 인수로 갔지만 인수 하나 날려버리고 진짜 극한값 찾을 때 또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다 1 넣으면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1 넣으면 0 된다니까 막 우진이가 1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해가지고 막 시켜냈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 1 넣으면 1을 넣어서 0이 된다. 이 부분이 그러면은 여기가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식을 다시 쓰는 게 낫단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만약에 숫자 4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은 인수가 한 개만 있어도 됩니다. 근데 fx에 이게 0이 되려면은 fx에 x-1이 2개 들어있어야 돼. 요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가장 어려운 포인트였고 요것만 알려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거의 다 맞춰버리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좀 더 풀어보죠. 그러면은 fx를 x-1이 인수가 2개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은 fx를 x-1 2개에다가 남은 하나 인수를 x 빼기 b. 이게 문자 항상 선택 장애 오잖아. x 빼기 b로 할까 x 플러스 c로 할까 미쳐버리겠네. x 플러스 d로 해야지. 왜냐면 gx 때문에 그래. 물론 선생님 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gx는 x-1이 하나 들어있으면서 뒤에 2차식 모르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려고. 그러면 딱딱 맞잖아요. 문자가 bcd. 좋아요. bcd 하면 개수가 딱딱 맞잖아. 근데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인수를 알아내게 되면 이걸 또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문제 날려버리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못 알아낸 거는 이쪽 인수 하나랑 이쪽 하나예요. 이쪽 2개. 이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 부분 리미트 x가 2로 간다. 여기서 바로 봐도 되겠네. fx분의 gx를 그냥 바로 여기서 살짝 리미트 x를 2로 보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 다음 알 수 있는 건 뭐죠? 고도? 무슨 꼴인지 봐야 되는데 얘는 모르는 거지. 2 넣으면 1에다가 1 곱하기 4 플러스 2b 플러스 c인데 몰라 이게 뭔지. 모르는 거 분해. 여기다 2를 넣으면 1 곱하기 2 플러스 d. 몰라 분해 몰라네. 근데 이게 만약에 상수분의 상수꼴이라면 그게 극한값일 건데 0으로 갔다는 게 또 엄청난 힌트죠. 이게 0으로 가려면 분모는 0으로 가든 뭐 나발이든 간에 분자가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분자가 0으로 안 가면은 0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d가 x 빼기 2라는 거를 알아내야 돼요. 됐어요. 다 해줬네 선생님이. 그래서 요 1번 2번을 가지고 식을 다 만드는 거였어요. 1번 2번 야 1로 보내면은 분자 0 2개 있어야 돼. 인수가 0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어려웠고 2번은 여기 분자 0으로 수렴하면은 fx가 0 돼야 됩니다. 됐어. 그럼 모르는 문자가 bc밖에 없는데 이 2개를 결정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는 극한이 2고 4로 갈 때 극한이 6이다가 나온 거예요. 끝까지 지금 풀어봅니다. 시간 3분 주겠습니다. 요 식을 갖다 넣어가지고 극한 3으로 보냈을 때 한번 극한 계산, 4로 보냈을 때 극한 계산인데 넣으면은 0분의 0꼴이 안 나와. 그냥 상수분의 상수니까 그게 극한 값이에요. 대입해가지고 해봅니다. 그거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도현이가 지금 와서 요청해. 여러분들 안 오는 학생들은 어디서 틀렸징? 안 오는 사람도 어디서 틀렸? 징징거리고 있네. 징징이네.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3을 보내게 되면 여기다 3 넣으란 얘기예요. 3 넣으면은 2 곱하기
3 넣으면은 9 플러스 3b 플러스 c 분의 3 넣으면은 2 되는데 제곱하면 4 곱하기 3 넣으면은 1이잖아. 이거가 2로 수렴해야 됩니다. 약분하면 위에가 2가 되고 1에 약분하면 1이 되고 1이 되니까 얘가 1이 돼야 됐네. 결국은 9 플러스 3b 플러스 c는 1이 돼야 되는 식을 하나 얻었어요. 1 돼야 돼. 1 돼야지. 1분의 2니까 이게. 이쪽 답에서 4 넣으면 4 넣게 되면은 여기다 4 넣으면 3 곱하기 4 넣으면은 16 플러스 4b 플러스 c 분의 4 넣으면은 3이 되는데 3의 제곱은 9 곱하기 4 넣으면 2 9, 2, 18 그래서 내가 약분하면 6 이거는 6으로 수렴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또 1이 돼야 되네. 1분의 6이니까 그래서 16 플러스 4b 플러스 c는 1.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밑에다 써가지고 빼죠. 9 플러스 3b 플러스 c는 1. 여기 4를 빼면 b 없어지고 이거를 빼면 5. b는 이거 빼면 7. 나 틀려가지고 또 편집할 고마워. 여기서 빼면 7이니까 b는 마이너스 7 맞잖아요. b는 마이너스 7. 그러면은 b에다가 마이너스 7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7, 3, 21에다가 넘기면은 22에서 9를 빼면은 너무 어렵잖아. 22에서 9를 빼면 13. 13이면 돼요. 알게 나오진? 그래가지고 gx의 식이 완벽하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g5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5를 대입하면 되죠. 5를 대입하면은 얘는 4. 너무 어렵잖아. 4 곱하기 5를 대입하면은 25 마이너스 7, 5, 35 플러스 13을 4에다 곱해야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 10이니까 3, 4, 12 답 12. 맞아버렸잖아. 서술형이 나오면 굉장히 분노하겠지만 외우고 가면 쉽습니다. fx에 x-1 두 개 들어있고 이걸 보고 f2가 0인 거를 외우고 간다면 gx에는 x-1 하나 들어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시험 볼 때 난 얘기했다. 똑같이 나온다. 이거는 문형에서도 나왔고 미림에서도 나왔고 다 나온 것 같아요. 안 본 시험지가 없어. 최근 5년 중에 다 나왔어요. 한 번씩. 기억을 해둬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실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220번은 그냥 풀 수 있게 돼. 내 생각엔 222번 220번하고 222번은 다 중요한 문제지만 요거의 하위 호환이라고 할까요? 다운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풀고 갈까요? 숙제로 할까요? 하나만 풀어볼까? 2 한번 풀어봐.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게 제일 잘 나오고 고난도를 낸다면은 이런 게 그냥 틱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222는 고난도가 아니에요. 그냥 풀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맞춰야 돼요. 시험 무조건 나온다 이거는. 시간 잠깐 주겠습니다. 만약에 옛날에 풀어서 완벽한 학생은 딴 거 좀 풀고 있으세요. 반드시 맞춰야 된다. 근데 어리버리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소개만 하면 왼쪽에서는 차수가 몇 차식인지 알 수 있고 최고차인 개수를 알 수 있으며 오른쪽에서는 인수가 x마 3이 인수로 있는데 아까 배운 걸로 따지면은 인수가 몇 개 있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 쉬운 문제예요. 이 페이지 다 중요한 애다 보니까 막 고난도가 아니야. 그렇게 고난도가 아니에요. 다 중요한 고난도야. 초고난도가 아니라는 거죠. 문형요구 재작년거 보니까 나왔잖아요. 똑같죠? 서술형 마지막 12점. 12점? 뭐야 이게. 똑같은데 약간 변형 줬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가 두 개 있습니다. 뭐 F1은 G1이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1 놓고 2 놓고 3 놓고 세 줄 써야 돼요. 1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 0 되니까 인수 한 두 개씩 알려줄 겁니다. 똑같단 말이야. 도전해보면 되고. 그리고 이건 보겠습니다. 222는 됐다고 생각하고. 우진아 이거 풀어줘야 되냐? 이거 x 빼기 3 인수 두 개 들어있는 거야. 몇 차식인지 알 수 있죠. 3차 함수니까 2x 세제곱 하면서 2 붙여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해설 봐. 이거 안 되면 기본 강의 다시 보시고요.
221번도 중요한 문제긴 한데 학생들이 나오면 다 못 풀어버리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x분의 1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것만 기억하면 할 수 있거든요. 야, 대충 설명해보면 fx는 x 세제곱을 날려버리면서 최고차의 계수가 아니 2창의 계수가 마이너스 11x제곱이 돼가지고 뭐뭐뭐 x 플러스 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f1이 0이다. 하나 더 있어. 네, 미분까지 배웠으니까. f1이 0이니까 빼기 f1 해가지고 f'1은 마이너스 9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여긴 극한이라서 이걸 안 써도 풀리겠지만 결국에는 0분의 0꼴 만들어서 약분하고서 꼴을 봐서 계산하는 게 이거야 사실은. 이 f'1이 마이너스 9다. 그래서 벌써 알 수 있는 거 하나, 둘, 그리고 식의 대충 구조. 근데 여기서 망하는데 이런 f 속에 이제 변수가 x분의 1 돼 있으면은 치환을 해서 한다는 거. 그 생각 못하면 바로 못 푸는 거고요. 물론 x분의 1 여기다 넣어서 풀어도 되긴 돼. 근데 그거보단 좋은 거는 x분의 1을 t로 치환하게 되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 t는 0으로 가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가지고 다시 이 물어보는 문제를 다시 쓰게 되면 리미트 이 가는 건 가는 걸 보고 써주고 t로 바꿀 거니까 t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입니다. 무한대가 아니고 x 대신에는 야 t를 x분의 1 치환하면은 이 말은 x는 t분의 1이라는 얘기죠. 같은 말이죠 이게. 그래서 x 대신에 다 t분의 1을 써주면 t분의 ft를 구하라랑 같은 문제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기 바래요. 요거 때문에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t는 변수의 의미니까 그냥 다시 x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결국에는 이거 극한 구하라. 다시 말하면 다항함수니까 f'0 구해라.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미분까지 배우면 약간 옵션이 생겨요. 이게 f'0이죠. 이런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풀어주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 설명했으면은 풀 수 있는 사람 다 풀 수 있을 것이고요. 223번은 넘나 지저분한데 n이 자연수야. 이거 뭐야? 이거 안 한다. 하고 싶은 사람. 딴 거부터 먼저 하겠어요. 좀 지저분하니까 224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유형들은 광신고 작년 기출을 보니까 어느 학교에서나 이건 잘 나올 수 있어. 봐봐. 근데 너무나 고통스럽게 나와버렸죠. 이 절대값 함수 있는데 원이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이 절대값수랑 원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gt라고 해서 t의 값에 따라서 원이 움직이는데 원이 움직임에 따라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바뀌는데 그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함수값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푸는 그런 유형. 표현만 다르지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비슷한 걸 해봤겠지만 이거는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치면은 이 그래프 그리는 거를 좀 어렵게 주면 난이도가 좀 높아질 뿐이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GK라고 하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까 그 문제 광신기출하고도 똑같은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얘를 그려야 되는데 단계별로 좀 같이 하죠. 빨리 그려 여러분도. 나도 그릴 테니까 조금 컨닝해도 좋아요. x가 1보다 클 때는 분수함수를 x가 1보다 클 때는 2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2차 함수 완전식 만들고 이거는 머리를 쳐내야죠. 그래서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똑같이 그려냅니다. 우진아 밤 샐 거냐? 그림 하나 그리는데 안 되겠구나 넌. 빠밤. 나보다 느리면 어떻게 해요? 됐어요. 그림 얼추 그렸으니까 선생님이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겠지만 2차 함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1,3이 꼭지점이고 y절편은 0 넣었을 때 2. 이런 포인트를 지나간다는 것도 살짝 봐주시면서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 지나는데 1까지만 그림을 그려야 돼.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2차 함수를 그리시고 1보다 클 때는 분수 함수를 그리는데 머리를 쳐내게 되면 위에 개수가 3이면서 더하기 1이니까 점근선이 x는 1하고 딱 이거네. x는 1이 점근선. 그리고 이게 y는 1이죠. y축 점근선. x축 평행한 점근선. 그래서 1, 1 딱 그어놓고 십자가를 샥샥 그려야 되는데 이쪽은 지우고 이쪽만 그린 거죠. 완벽하게 잘 그렸어요.
근데 여기서 y는 k라는 직선을 그려나가면서 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 gk라고 한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k가 만약에 3이라면은 y는 3이라는 선을 딱 그어서 그래프와 만나는 점의 개수 몇 개죠? 서로 다른 점? 서로 다른은 없지만 아무튼 만나는 점의 개수는 2개죠. 그럼 G3은 2인 거야. 그럼 G4는 뭘까? 1. 1이 곧 함수값이야. G4는 1, G3은 2, G2는 3, G1은 이쪽 안 만납니다. 점근선이니까 안 만나요. G1은 2, G0은 2, G-1은 2, G-2는 1. 근데 그거를 그렇게만 잡아내서 이걸 풀긴 힘들어. 왜냐면 이거는 극한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K 값이 이렇게 Y는 K가 위아래로 움직임에 따른 만나는 점의 개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아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많이는 안 해봤지만 지금 해보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디다 그릴까? 어디다 그리지? 여기를 요 X축을 K축이라고 하고 K 값에 따라서 이 만나는 점의 개수인 GK를 함수값으로 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나갈 건데 K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쩌쩌쩌쩌쩌 계속 올라올 때까지 마이너스 1까지 올라올 때까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이 왼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1, 1, 1, 1, 1, 1, 1, 1, 1 여기서 딱 2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까지는 1, 1, 1, 1, 1, 1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 1, 1, 1, 1, 1, 1, 1, 1, 1.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 딱 만난 점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2로 되면서 2 어디까지 2죠? 계속? 1까지 2예요. 1까지. y는 1까지 왔을 때 다시 말하면 k가 1일 때까지는 계속 2가 됩니다. 근데 1에서도 2거든. 근데 1보다 좀만 탁 커지면은 여기 위에서 점근선 위로 올라가니까 만난 점에서 3, 3, 3, 3, 3, 3 돼요. K가 1부터 3까지 갈 때 3, 3, 3, 3, 3, 3 됩니다.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갈 때 3, 3, 3, 3, 3, 3. 3이 딱 되면은 다시 2가 되고요. 두 점 만나잖아요. 접하니까 이쪽에. 3일 때 2가 되고 3보다 더 커지면은 1, 1, 1, 1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 그래프를 그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릴 수 있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거 풀 때는 사실은 잘 봐.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수니까 아래야 위야. K가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거 위에 아래예요? 위죠?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겁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로 한없이 다가올 때 만나는 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계속 두 개씩.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그래프 안 그려 풀 수 있는데 합성함수가 돼버리면 살짝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낫다고. 벌써 이거 스포 당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바로 알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보다 k, y는 k가 y는 마이너스 1보다 살짝 큰 수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올 때 두 개 점이니까 2 바로 알 수 있는데 여기 봐도 마이너스 1에서 살짝 우극한은 2. 그래프 그린 걸로 보면 바로 이것이잖아. 2. 그런데 이게 문제죠. 합성함수 극한까지 어렵게 냈어요. 자, 이거를 보고 좀 말고 요걸로 하겠습니다. 3에서의 저극하는 연정이 GK 3에서 자극하는 3이죠. 눈금이 없어서 연정이가 못 읽었는데 3. 3이 맞죠? 근데 이게 3이 어디서 오는 3이냐? 왼쪽이 아니라 위에서 와요, 아래서 와요, 함수값이. 그냥 3, 3, 3, 3, 3, 3, 3 계속 3이었던 거죠? 진짜 3이야 이게. GK가 3으로 가긴 가는데 가는 게 아니고 원래 3이었다 계속. 그 3을 G에다 다시 넣으니까 진짜 함수값 읽어야 돼 이거. 2. 그래서 얘는 2가 돼. 그래서 2 더하기 2는 답이 4. 우진이 현성 이해되나? 발이 뭐야? 아까 한 거구나. 여기서 읽을 수도 있어요. 봐봐.
근데 물론 이거 안 그리고 된다 이런 학생 있을 수 있지. 3에서 좌극하는 계속 3개였네. 3보다 작은 수에서 y는 3으로 다가올 때 좌극하는 계속 3개였으니까 3 계속 3이었으니까 그걸 다시 G에다 넣으면 3을 넣어야 되니까 3을 진짜 딱 그으면 2 이렇게 바로 되는 학생도 있겠죠. 이것만 보고도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지만 이것만 보고도 되는 학생은 이것도 그릴 줄 압니다. 그렇죠.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야, 광신고 거를 도전해볼까?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건 또 연속도 있어 무슨. 한번 해볼까요? 도전. 광신고 악랄하게 내버렸죠. 이때쯤이면 거의 시험 마지막 막바지에 그로기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이거 뭐야? 이러면서 다 틀렸을 건데. 5점이에요 총? 어. 좀 아파지가. 한번 여러분이 도전해보죠. 빠르게 이걸 그려서 합니다. 야, 절대값 x 마일에 또 절대값 있는 거 못 그릴까봐 해줬잖아요, 선생님이. 이해 광신고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따지고 하나씩 보면 별로 안 어려워. 10점도 아니고 5점이라니. 근데 시험장에서 이게 막 무더기로 나와버리니까 뒷장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웠어요, 시험이. 근데 하나씩 뜯어보면은 할만하다고. 그림 그려서 해보세요. 알려주겠습니다. 약간 힌트. 이 원은 중심이 t,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원의 중심을 찍어줘야겠군요. t 값에 따라서 원이 움직이는 거죠. 이게 원의 중심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t 값에 따라서 원이 막 움직일 때 여기서부터는 이제 컴퓨터를 안 보면 살짝 힘드시는데 여러분 그려가면서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탁 접할 때가 있겠죠. 접할 때 그 t가 마이너스 10점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인가 보네. 그때가 바로 gt가 1이 될 때예요. 근데 좀 접한 걸 넘어가면 교점이 2가 됩니다. 2 두 개씩 만나잖아요. 두 개. 이렇게 넘어가도 두 개 만나. 두 개. 언젠가 3이 될 때가 있는데 이때 3이 돼. 접하고 하나, 둘. 3개 만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3이 아니라 4가 될 수도 있어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연정이가 지금 비명을 질러버렸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해내야 되는 거예요. 컴퓨터 안 보고 그냥 너무 하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지금 몇 개일까? 교점이 지금 몇 개일 것 같아요? 4개 맞습니다. 여기 봐봐. 여기 산꼭대기 2개야.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거죠. 근데 생각해봐도 여기서 원이 반지름이 1일 때가 만나는 개수가 3개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러면 그거보다 살짝 왼쪽에 원이 그려진다면 만나는 개수가 몇 개일 것 같냐? 4개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겠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어렵잖아. 하나, 둘, 셋, 4개 하겠네. 4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게 또 더 가면 이게 3개. 근데 여기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틀어지면 4개. 여기서 이쪽 접할 때는 딱 접하면 이거 이상하지만 접한다고 쳐자. 3개. 넘어가면 2개. 이때는 3개인가요? 아니에요. 원의 중심은 그 원이 아니에요. 중심만 만나는 건 상관없다. 지금 2개 계속 2개 접할 때 하나.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싹 짚어주죠.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처음 접할 때 접한 걸 넘어서게 되면은 개수가 달라지죠. 개수가 달라지면은 아까 그래프 봤듯이 계단식으로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끊어지잖아요.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가. 그래서 개수 달라지고 이 포인트 여기가 원점 만날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개수는 똑같이 2개 하다가 언제가 3개가 되냐면 이쪽에서 접할 때 3개. 그 다음부터 4개야. 그 다음 다시 3개. 여기서 한번 3개. 2개. 근데 이런 거는 다 처음으로 접할 때는 감각적으로 좀 알아둬도 돼요. 봐봐. 반지름이 1이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이런 거는
이렇게 수직으로 딱 하면은 이게 길이가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루트 2야. 이렇게 알아내라는 얘기야. 사실은 처음 원해요. 중심에서 직선사이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림 그리다 보면 봐봐. 아,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겠네. 근데 접선은 수직, 반지름은 수직이죠. 그러면 길이 반지름 1이니까 1대 1대 루트 2. 아, 여기 마이너스 루트구나.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루트 2 같은 게 있구나. 1 마이너스 루트 2라는 건 어딜까? 생각해봐. 여기가 t가 1이거든요. 일 마이너스 루트 2는 1에서 이만큼 간 거니까 여기인데요. 일 플러스 루트 2는 여기. 그러면 이 바깥쪽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네. 이런 데는. 한 벌써 여기까지 좀 치고 들어온 지점부터. 여기서부터 가가지고 개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데 어디죠? 이때 한번 있죠. 이게 길이가 루트 2니까 2 빼기 루트 2일 때. 2에서 루트 2만큼 빼졌을 때 t가. 2 빼기 루트 2일 때랑 하나 어디냐면요. 이쪽일 때. 루트 2일 때 그냥. 1대 1대 루트 2. 여기 루트 2. 그래서 요 포인트 아까 거기는 2 마이너스 루트 2고요. 여기는 루트 2고요. 그 다음에 t가 1일 때 하나 있어. 1일 때 요때. 요때 바뀝니다. 좌우로. 4개 4개. 그래서 1일 때도 불연속이야. 1. 그게 3개. 여기 3개인데 근데 이 1에서는 극한이 존재하지. 왜냐면은 1보다 살짝 왼쪽 틀어졌을 땐 4개고 1보다 살짝 오른쪽 틀어졌을 때 4개니까 1에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GK를 그리게 되면 GT죠. T가 1일 때는 이게 개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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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1일 때만 3개가 잠깐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극한이 존재합니다. 좌우극한이 같아. 그래서 K1은 작은 거부터 쓰라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루트 2 K2는 루트 2가 돼요. 살짝 어렵죠? 살짝이 아닌데요. 많이 어려워요?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해되면 1번 안 되면 이해는 됐을 거예요. 이해는 됐는데 이게 어렵지. 이게 인정한다고 선생님. 근데 전략적으로 또 해야 돼. 시험은 다시. 야, 여러분 자신감 잃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어. 이때 시험에 어땠냐면요. 광신고 시험 봐봐. 앞에는 다 굉장히 그냥 맨날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약간 페이크 있죠. 이건 F 프라임 0으로 갑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거 3회짜 수업 시간에. 조심해야 돼요. 치환해서 해야든지 치환하면 좋고 엑스페이팅으로 치환. 근데 아무튼 앞에는 그냥 쫙쫙 씹다가 갑자기 이런 데서 살짝 삐끗삐끗하죠. 근데 이것도 그냥 개념 알면 쉽고 이게 12번이 좀 어려운 문제야. 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잔미계수, 절대값 함수에서 이런 게 좀 나오다가 나머지는 야, 이 살값정 이거 났네. 수업 시간에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할 말이 없어. 어려웠어. 이때 시험이. 어렵습니다. 1시간에 풀기 힘들어요. 어렵긴 어려웠어. 봐봐. 이런 거 보면 다 어렵잖아. 이거 뭐야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잖아요. fx 플러스 f 마이너스 x,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해서 극한 구하는 거 연속이랑 지난 시간에 했었잖아요. 안 한 건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 한 거는 없지만 어려운 걸 너무 많이 넣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걸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멘탈이 갈렸을 건데 그래서 못 받을 것 같아요. 15점 받으면 어떡해요? 근데 서술형도 지금 보면은 이때 시험 보는 아주 참담했어요. 2019, 20년인구나 이거. 서술형 4번 뭐 간 학생이 없죠. 5번, 6번. 6번도 굉장히 어려운 그거 문제야. 미분 이건 수능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유명한 문제인데 그대로 냈어. 이거 그대로 냈고 이것도 수능 모의고사 문제. 너무하다. 넘나 좀 그랬죠. 네. 야 끝까지 하자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 1번은 구했는데 2번이 문제네. 2번 한번 읽어봐. 근데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친구 너가 못 풀면 친구들도 못 푸니까 괜찮아요. 저희가 시간 내라면. 근데 이거는 뭐 이렇게 낼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게 낸 거고 좀 더 쉽게 나와. 아까 그것처럼 이거는 좀 너무하잖아. 이거 무슨 우리가 수능 보는 거냐? 이게 왜 이렇게 길어?
뭐 이런 거 원까지 다 해야 돼? 요번에는 이 2번은 어느 학교나 잘 나온 문제니까 옛날에 선생님이 설명했을 텐데 이거 그래프를 다시 한번 GK를 상상해 봅시다. 이 지금 루트 2랑 2 빼기 루트 2, 그러니까 여기가 2 빼기 루트 2거든요. 2 빼기 루트 2랑 루트 2에서 불연속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뭔가 다르잖아. 대충 이렇게 이렇게 다를 거 아니야. 함수값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2차 함수 있잖아. HT를 2차 함수라고 해가지고 이 T축일 때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줘야 돼.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 지점을 연속 함수가 함수값 0으로 채워주는 2차 함수를 만들어야 되죠. 오케이. 기억납니까? 그 문제예요, 이번은. 그러니까 고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HT는 GT는 확실히 2마 루트 2랑 루트 2에서 불연속이니까 HT가 함수값이 여기서 0이 돼야 돼. 그래서 HT라는 거를 식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세우면은 1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루트 2 x 마이너스 가로 열고 2마 루트 2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H0 구해야 되죠. H0을 구할 때는 0 넣으면은 마이너스 루트 2 곱하기 0 넣으면은 마이너스 2마 루트 2의 가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지면 플러스 되면서 루트 2 곱하면은 2 루트 2 마이너스 2. 그래서 2 루트 2 마이너스 2가 됩니다. H0도. G1은 뭐지? 1에서의 지금 함수값은 3개죠. G1은 3이었잖아. 3점 만나잖아. 그래서 G1은 3 곱하면 6 루트 2 마이너스 6이 답이 되겠네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한 계산이었잖아. 위에는 2 루트 2 빼기 2고 이거는 6 루트 2 빼기 6. 미안해. 알았어. 안 할게 이런 거. 어떻게 해. 나왔는데 작년 2020년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소개를 해야지. 그렇다. 좀 더 쉽게. 야 이렇게 나올 거 이렇게 해. 이 정도로 나올 거 이 정도로. 인간적으로. 저건 좀 너무했잖아요. 저거 무슨 서술 4번 저런 거 내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있으면 다 풀어. 학생들 지금 풀 사람 많아 우리 반에. 시간 한참 주고 하면 1시간 주고 풀으라고 해봐. 다 풀지. 천천히. 근데 저거 5분 만에 풀으라고 하면은 힘들지. 그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극한 문제 했었고요. 뒤에는 뭐 그냥 여러분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227번은 시험에서 자주 좀 본 것 같아. 은근 잘 나와. 227번을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이렇게 고난도를 좀 할까 생각하는데 그럴까 생각 중이에요. 계속.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은 이거 극한에 그냥 서술형 2번, 1번 이렇게 띡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어 근데 옛날에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접은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접은 문제에 대한 이거 중학교 문제거든. 중학교 때 배운 이게 접었을 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합동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접었을 때 이거 대응되는 요 변들이 길이가 같은 거고요. 여기가 각이 2등분선이 됩니다. 똑같죠. 합동이라서.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요거를 잘 못 보더라고. 억각이 있어. 억각. 이게 Z자로 억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동그라미 2개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봐봐. 선이 있는데 직각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 가끔. 옛날에 중학교 3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다 보면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이렇게 직각을 삼각자가 있었다고 합시다. 삼각자를 땅에다 대는 거죠. 아무렇게나 요 점을 갖다 꽂을 거거든요. 약간 이렇게 꽂았다. 대충 약간 이렇게 탁 삼각자를 꽂아버렸어. 삼각자를 꽂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삼각자 끝에서 수선을 내리게 되면 요 두 삼각형이 닮음이에요. 왜 닮음이냐면은 수선을 내렸으니까 여기 90도잖아.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를 x라고 하면은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인데 이쪽 각도도 얘네들 더해서 90도가 되니까 이 동그라미 x가 돼. 5x, 5x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요거를 좀 기억해 둬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동그라미 두 개란 얘기예요. 삼각자가 어디 있는 거지? 야, 삼각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치고 가잖아. 그러면 여기서 삼각자 끝에서 수선 두 개 내리면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90도가 되면서 다시 이거를 각도 이렇게 표시해 줄게.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거 두 개가 동그라미죠. 엇각이니까 그거 말고도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x, x야. 얘네 둘 닮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설명할 거는 다 했어요. 저번 문제에서는 합동이 나오지만 닮음도 나온다는 거. 그리고 평행선에서 엇각 봐줘야 되고 각의 이등분선 같은 것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보통 이거 수선 내려야 돼. 수선 내려서 풀면 돼. 이렇게 아니면 이쪽에 내려도 됩니다. 근데 이쪽이 날 것 같아요. 선을 치고 가니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힌트 주면 넘나 힌트 많이 줬잖아. 혼자 풀 수 있게 돼요. 풀어보시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죠. 꺼지세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극한 말고 연속 쪽을 할 수도 있어요. 좀 고난도를 좀 다뤄주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 문제집 있으면은 카톡 주면 선생님이 그거 참고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보내. 카톡을 그냥 어느 책 페이지만 보내도 선생님 다 있다. 자기가 공부하다가 안 되는 그 페이지나 이런 거 보내세요. 그러면 바로 설명해 줄 테니까. 오케이, 꺼지세요. 잘 가고 이동.